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동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왕새우의 카드릴 춤. 다시 한번 긴 한숨을 내쉰 자라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계속 훌쩍거리다가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다. 목에 가시라도 걸린 것 같군. 그리핀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라의 등을 문지르며 두들겨 주었다. 잠시 후 진정한 자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는 바닷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래, 살아보지 않았어. 한 번 가본 적도 없는데.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참았다. 왕새우와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거야. 먹어보기는 했지. 이렇게 생각하던 앨리스는 자기의 생각이 들킬까봐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로 그런 적 없어. 그러니 왕새우의 카드를 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짐작도 못하겠지. 응, 몰라.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 춤은 어떤 춤인데? 가르쳐 주지. 그리핀이 나섰다. 먼저 바닷가에 일렬로 서는 거야. 두 줄로 말이야. 자라가 이어받았다. 물개, 자라, 연어 등등이 모이지. 우선 바닥의 해파리 따위를 깨끗이 치워내고는. 그러자면 시간이 좀 걸리지. 그리핀이 다시 나섰다. 그러나 자라도 밀려나려 하지 않았다. 두 걸음 앞으로 나가서 각자가 왕새우와 짝을 짓는 거야. 그리핀이 고함치듯 말했다. 물론이지. 자라가 그 말을 받았다. 자기 짝인 왕새우와 두 번 돌고 나서 짝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자라와 그리핀이 서로 뒤질세라 번갈아가며 말했다. 던져버리는 거야. 왕새우를. 그리핀이 신이 나서 외쳤다. 바다 멀리 힘껏 던지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쫓아 헤엄쳐 가는 거야. 그리핀이 다시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물 위에서 공중제비를 하면서. 자라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짝을 바꾸는 거야. 그리핀이 목청껏 외쳐댔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와서는 여기까지가 춤은 끝이야. 자라가 갑자기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미친 듯 아우성을 쳐대던 두 짐승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아주 아름다운 춤이겠구나. 그들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앨리스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다. 조금이라도 보여줄까? 보고 싶어? 그래, 보고 싶어. 좋아. 그럼 시작해 볼까? 자라가 그리핀을 바라보았다. 왕새우가 없어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노래는 누가 할까? 내가 해. 그리핀이 서둘러 말했다. 난 가사를 까먹었거든. 두 짐승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제법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그들은 앨리스의 발등을 밟고 자라의 노래에 맞춰 앞발로 박자를 맞춰가면서 주위를 돌고 돌았다. 노래는 천천히 슬픈 느낌마저 띠고 있었다. 좀 더 빨리 걸을 수 없겠니? 뱅어가 달팽이에게 말했지. 돌고래가 내 꼬리를 밟겠어. 저기 새우와 자라가 춤추는 게 보이지. 조약돌 해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가서 함께 어울려 춤추지 않을래? 싫어,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좋아. 어울려 함께 춤추지 않을래? 춤추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넌 아마 모를 거야. 번쩍 들려 바다 저 멀리 떨어질 때 그 기쁨, 쾌감을 넌 모를 거야. 그러나 달팽이는 고개를 저었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뜻은 고맙기는 하나 춤추지 않겠다고 말했지. 추기도 싫고 출 수도 없고 추기도 싫고 출 수도 없고 그래서 추지 않겠다고 말했지. 바다 멀리 나가는 건 멋진 일이야. 비늘 달린 친구가 말했네. 바다 저쪽에 또 다른 해변이 있지. 영국에서는 멀고 프랑스에서는 가까운 곳이지. 그렇다고 겁내지 말고 사랑스런 친구야. 자, 우리 춤이나 추자고.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춤이나 추자고. 고마워. 아주 멋진 춤이구나. 춤이 끝나자 다행으로 여기며 앨리스가 말했다. 그 뱅어에 대한 노래도 재미있고. 아, 뱅어에 관한 거라면 자라가 좋은 말할 거리가 생겼다는 듯 달려들었다. 그것들은 물론 본 적이 있겠지. 그럼.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 무심코 말하려 했다. 가끔 저녁식. 여기까지 말하던 그녀는 깨달은 게 있어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자라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가끔 봤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겠네. 그래.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꼬리가 입에 달려있고 온몸에 빵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지. 빵가루라니 그건 아니야. 자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바닷물에 벌써 씻겨 내려가 버렸게. 하지만 꼬리가 입에 달렸다는 건 맞아. 왜냐하면 여기까지 말하던 자라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는 눈을 감았다. 그 이유와 나머지 이야기는 내가 좀 들려줘. 자라가 그리핀에게 말했다. 그 이유는 그리핀이 제법 의젓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새우와 춤추기를 좋아해서 그래. 맨 처음 바다 멀리 던져졌을 때 놀란 바람에 꼬리를 입에 물었는데 빼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란다. 이제 알겠니? 고마워.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사실 뱅어에 대해선 잘 몰랐거든. 원한다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리핀이 신이 나는 듯이 말했다. 뱅어를 왜 백어라고 하는 줄 알아?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앨리스는 호기심이 솟아나는 걸 느끼며 말했다. 왜 그렇지? 구두 때문이지. 그리핀이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앨리스는 이상한 소리다 싶어 되물었다. 구두 때문이라고? 그래, 내 구두는 뭘로 닦지? 그리핀이 당연한 걸 모르냐는 듯 되물었다. 무슨 새 구두약으로 닦느냔 말이야. 그녀는 자기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다음에 대답했다. 검은 구두약으로 닦지. 그럴 거야. 하지만 바다 밑에서는 그리핀이 이번에도 목청을 가다듬어가며 묵직한 어조로 말했다. 백어 같은 백색으로 닦거든. 이제 알겠니? 그 구두는 뭘로 만들지? 아무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듯 앨리스가 물었다. 뱀장어 가죽으로 만들지 뭘로 만들겠어? 그리핀이 짜증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그 정도는 아기 새우한테 물어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뻔한 일은 나한테 묻지 마. 멋쩍어진 앨리스는 아까 자라가 노래하던 내용을 생각해냈다. 내가 만약 뱅어라면 도망칠 게 아니라 돌고래에게 이렇게 말하겠어. 따라오지 마. 우린 너와 함께 가기 싫어. 그렇게는 안 돼. 돌고래가 없으면 곤란해. 자라가 어림없는 소리라는 듯 말했다. 생각 있는 물고기라면 그게 없이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앨리스는 놀라서 물었다. 말한 그대로야. 자라가 대답했다. 나는 여행을 한다는 물고기를 만나면 무슨 돌고래와 가니? 라고 묻거든. 그럼 이제껏 목적에 대해 말했던 거야? 돌고래라는 뜻의 폴베스와 목적어라는 뜻의 폴베스가 발음이 비슷해서 자라가 착각을 일으켰다. 앨리스의 이 말에 뒤늦게야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자라는 얼굴을 붉히고 벌컥 화를 냈다. 난 정확히 말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리핀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자, 이제 그 얘긴 그만두고 이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지. 괜찮겠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한 모험 이야기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앨리스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 전의 이야기는 해도 소용없을 거야. 난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해줘. 자라가 호기심이 일어 바짝 달려들며 말했다. 아니야. 모험 이야기를 먼저 해. 그리핀이 자라를 밀쳐내며 말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끔찍하게 오래 걸릴 텐데. 이렇게 해서 앨리스는 오늘 아침 하얀 토끼를 만나면서부터 비롯된 모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괴상하게 생긴 두 짐승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바짝 다가앉는 바람에 좀 불안했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차분해졌다. 두 청취자는 앨리스가 송충이에게 이젠 늙으셨어요. 윌리엄 신부님 이란 시를 외웠다는 이야기를 할 때까지 군소리 한마디 없이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를 외우는데 어찌된 셈인지 자꾸만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이야기를 하자 자라가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그것 정말 이상한 일이군. 그래, 그렇게 이상한 일도 없을 거야. 그리핀이 맞장구를 쳤다.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고? 자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되뇌었다. 다른 것도 그런지 궁금하구나. 한번 외워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한 자라는 그리핀을 돌아보며 동의를 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핀이 반대할 리가 없었다. 일어서서 그것은 게으름뱅이의 소리야를 외워봐. 정신 차리고. 아니, 동물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아주 제멋대로군. 앨리스는 속으로는 괘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당장 학교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그러나 앨리스는 일어서서 외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상 외우려 하자 왕새우의 카드를 좀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그녀의 입에서는 엉뚱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왕새우의 외치는 소리, 나는 그의 소리를 들었네. 날 너무 바짝 구워서 머리카락에 설탕을 쳐야겠네. 눈꺼풀이 있는 어느 오리처럼 그는 코를 이용해 혁대와 단추를 단정히 채우고 발들을 예쁘게 꾸몄지. 백사장이 바짝 마르면 그는 종달새처럼 즐거워하며 거만한 목소리로 상어에게 짓거려 대겠지. 그러나 조수가 밀려들고 상어가 나타나면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기까지 했다네. 그건 내가 어릴 때 외우던 것과는 사뭇 다르군. 듣고 난 그리핀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난 전에 들은 적은 없지만 자라는 신통치 않은 표정이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앨리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이제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구나. 자라가 말했다. 이 아이는 설명할 수 없을 거야. 그리핀이 자라의 말을 막듯 서둘러 말했다. 다음 구절을 계속하도록 하지. 하지만 말이 너무 안 돼. 자라가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코로 발을 꾸밀 수 있겠어? 춤을 추려면 발부터 꾸며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앨리스는 자신이 말하는 것과 또 모든 일이 뒤죽박죽 정신이 없어서 화제가 바꿔지기를 바랐다. 다음 구절을 계속해봐. 그리핀이 끈질기게 되풀이했다. 나는 그의 정원을 지나쳤네. 이렇게 시작되거든. 앨리스는 뻔히 틀릴 것을 알면서도 그리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외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의 정원을 지나쳤네. 부엉이와 표범이 파이를 나누고 있는 걸 한눈으로 훔쳐보면서 부엉이는 자기 몫을 기다리며 접시만 가지고 있는 사이에 표범은 파이 껍질과 고기와 국물을 먹어치웠네. 파이가 없어진 다음에야 부엉이는 스푼을 드는 은혜를 입었지. 하지만 접시는 비어 있었네.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 집어쳐. 자라가 가로막았다. 계속 하려면 설명을 하든지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 그래,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군. 그리핀이 이렇게 말했을 때 진심으로 기쁜 건 앨리스 뿐이었다. 그럼 왕새우의 카드릴 춤이나 다시 한번 춰볼까? 그리핀이 다시 원하지도 않는 친절을 보였다. 아니면 자라에게 다른 노래를 시킬까? 아, 노래가 좋겠어. 자라가 좋다면 말이야. 앨리스가 신이 나서 대답하자 그리핀이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추며 자라에게 명했다. 에헴, 입맛과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이 아가씨에게 자라 스프의 노래를 해주지 않겠나, 친구? 자라는 긴 한숨을 내쉬고 나서 노래를 시작했다. 이따금 흐느낌으로 중단되었다가 계속되는 노래는 다음과 같았다. 푸짐하고 고운 초록빛 기막힌 수프 냄비 속에서 끓고 있네. 그 누구가 마다할 건가. 성대한 만찬의 수프 아름다운 수프 만찬의 수프 아름다운 수프 기막힌 수프 어느 고기에 비길까 어느 풀에 비길까 누가 돈을 아끼리 누가 돈을 아끼리 기막힌 수프 만찬의 수프 후렴 다시. 그리핀이 소리치자 자라가 다시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재판을 시작한다. 는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따라와. 그리핀이 이렇게 소리치고는 앨리스의 손을 이끌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떠났다. 무슨 재판이지? 앨리스가 영문을 모른 채 뛰느라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러나 그리핀은 따라와. 소리만 연발할 뿐 대답은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달리면 달릴수록 미풍에 실려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구성진 노랫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만찬의 수프, 기막힌 맛있는 수프,